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받는 진단 중에는 감기처럼 한번 진단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병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암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한번 진단을 받으면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 병 상태가 지속이 되는 병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정신과에도 이 비슷한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적응장애라고 하는 병은 감기 같은 거예요. 자, 정의외박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유튜브 분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이야기하기가 힘든 게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달라는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말씀을 거의 못 드렸었거든요. 참 이게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몇 번 해보니까 너무 이제 편하게 나와서, 인간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적응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좀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는 상태를 근데 이게 한번 진단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일정 시간 뒤에 해소가 되고 없어지는 이런 감기와 같은 개념이고요. 자, 근데 감기도 왜 그 치료를 잘 안 한다든지 뭔가 관리를 잘 못하면 잘못하면은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놔둔다고 없어지는 병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적응장애도 똑같아요. 이거를 제대로 치료나 대응하지 못하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불안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뭔가 완치 판정을 받아야지만 병명이 없어지는 이런 병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응장애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를 좀 다른 의미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자, 그래서 적응장애의 적응은 영어로는 이제 adjustment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djustment disorder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적응장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adjustment의 어떤 의미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기에 학교에 적응을 하고 아니면 어떤 직장에 새로 적응하고 여기서 생기는 어려움을 적응장애라고 하진 않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떤 이제 원치 않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역할 기능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적응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응장애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래서 적응장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는 거라 스트레스 반응은 뭐 어떤 반응인지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손발에 땀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모든 반응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뇌 안에 이렇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은 약간 이제 이 호르몬의 양이 감소했을 때, 감소했을 때, 보통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로토닌의 양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감소했을 때, 이 스트레스에 내가 더 집중해서 파고들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약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가두는 역할을 해요.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네. 그래서 적응장애처럼 스트레스를 받아서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되면 사람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병적인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인간이 어려운 일을 좀 더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뭐든 어떤 일이든 좀 더 집중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죠? 뇌 안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생각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 내가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상태가 이어지면서 결국 세로토닌 저하가 우울 증상을 만들어내고 우울병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적응장애가 전부 다 우울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좀 순간 좀 고통스럽고 이제 밤에 잠도 안 오고 계속 생각나고 이런 어려운 시기, 세로토닌이 부족해져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대개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내게 되고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태로 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특히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수학 문제 풀듯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내가 키를 쥐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키를 쥐고 있는 문제를 너무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기가 더 쉽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적응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강 이제 이렇고, 그럼 어떤 경우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내려주느냐? 일단은 스트레스가 있는지에 대한 게 먼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스트레스. 갑자기 우울한 증상, 불안 증상이 생겼는데 그 이유를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런 걸 가지고 적응장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랑 다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이후에 내가 불안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힘든 상태가 생긴 거. 이거를 이제 적응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잠깐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역할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이 적응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적응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